면회를 가서 보니까 얘가 아주 빼짝 말라 있는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급식이 그렇게 제대로 안 됐었던 모양 같아. 여러분 안녕. 내가 그 영업용 택시를 하면서 사고를 내 가지고 장장 8개월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소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새벽에 구치소 문이 열려서 나와가지고 상계동 집으로 찾아가게 되죠. 그 새벽에 이제 구치소 문이 열리니까 집에를 도착하니까 그래도 아침 식사하기 전이에요. 그때 좀 우리 집 식구는 내가 오는지도 모르고 집 앞 이제 도로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청소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래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보니까 내가 8개월 동안 비워놨던 집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생활하는데 많은 빈틈이 내 눈에 역력히 보이더라고요. 참 우리 식구가 애들 데리고 고생 많이 했겠구나. 그래도 내가 그 상계동이라는 동네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내가 상계동에서 한 25년 살고 나왔고 상계동을 떠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도 거기는 제2의 고향 같아가지고 상계동에 사는 사람들하고 옛 지인들,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동네 유지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친목회를 한 지가 88년도에 친목회를 한 것이 지금까지도 친목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세상을 살면서 남한테 속고는 살았지만은 남을 속여본 적이 없고 남 앞에 욕먹을 짓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전라도 사람이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상계동에 사는 친구들과도 여전히 인연을 맺고 있고 또 내가 그때 구치소 생활을 그렇게 8개월 동안 하고 날 때 집안 살림살이는 엉망이겠지만은 그래도 쌀가게나 연탄가게나 나중에 나 나오면은 벌어서 갚으라고 쌀도 대주고 연탄도 대주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크게 고생은 하지 않고 또 이제 시골 처갓집에서도 이제 쌀도 또 보내준 것도 있고 그래서 애들이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내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주다가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니까 둘째 아들은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 입대하기 전에 구치소에 찾아와서 아버지 나 군대 갑니다 할 때 참 말을 들었을 때 애비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자식이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는구나 한없이 서글펐습니다. 물론 내가 그냥 집에 있을 때 휴학을 하고 군대 가면은 뭐 언젠가 한 번은 사나이로서 가야 할 병력 의무이기 때문에 즐겁게 보내줬으려만 내가 영어의 몸으로 자식이 군대 간다고 아버지 찾아와서 인사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는 애비의 그 서러움은 진짜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그래도 세월은 흐르기 때문에 8개월이라는 기간을 다 마치고 그렇게 집에 들어와서 봤을 때 너무나 아들 하나 없는 것이 그렇게 집안이 텅 빈 것 같고 쓸쓸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자유 몸이 됐으니까 벌어야 처자식들을 먹여 살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다시 가장 그래도 그전에는 이제 뭘 모를 때는 처음 시작할 때 노동판으로 갔지만은 이제 택시 운전이라도 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택시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봐 가지고 택시 회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아버지, 궁금한 게 택시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가 나셨잖아요. 공포증 같은 거는 없었어요? 물론 있지. 그 트라우마는 있지. 트라우마는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살아야 한다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으로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신 할머니 영계에서 항상 편히 잘 계시도록 마음속으로 항상 빌면서 그러면서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면서 했지. 그러나 내가 서울 시내를 다 이제 영업용 택시는 안 가는 곳이 없이 가지만은 내가 사고를 냈던 그 지점을 통과할 때는 진짜 그건 마음속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생기더라고. 자, 그래서 이제 또 다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둘째 아들 의정부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부대 배치를 받으려면서
면회를 하라고 집으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그 소리를 듣고 참 반가운지. 그래서 이것저것 음식 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 부부가 의정부로 이제 아들 면회를 가게 됩니다. 면회를 가서 보니까 얘가 아주 빼짝 말라 있는 거야. 그때 당시만 해도 급식이 그렇게 제대로 안 됐었던 모양 같아. 나중에 이제 아들놈에게 이 얘기 들었지만은 일단은 면회 가서 음식을 이제 해가지고 간 것을 이제 면회장에서 펼쳐놓고 먹고 싶은 걸 먹어라 하니까는 아니 평소에 그 닭고기는 먹어도 우리 둘째가 돼지고기는 안 먹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닭고기도 해가고 돼지고기도 해갔는데 돼지고기를 먹어보더니 왜 이렇게 맛이 있어? 얼마나 군대 생활하면서 먹고 싶은 것을 못 먹고 그랬었던지 평소에 안 먹던 돼지고기를 그렇게 잘 먹더라고. 그래서 빼짝 말랐어도 건강하게 군대 생활을 잘 하고 있으니 한편 마음이 놓이고 이제 또 내 아들도 이제 아버지가 나와서 다시 일손을 잡고 일을 한다니까 군대 생활 하는데도 더 가볍고 해서 면회를 잘 하고 돌아왔죠. 그런데 항상 우리 부부가 살 때 내가 그 방송 시작할 때 한 얘기가 있었죠. 우리 부부가는 영적으로 잘못돼 가지고 항상 티격태격 계속 살면서 티격태격하고 사는 것은 여전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지나놓고 보면은 다툼 거리가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다투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나이가 이제 40이 넘어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좌우지간 이것을 어떻게든지 극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뭐 생각을 해보니까 영적으로 마찰이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영적으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내가 잠깐 보도연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 보도연맹원이라는 것을 이승만 정부 때 1948년 대한민국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그해 12월에 그때 당시에는 아주 그 나라가 혼란했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좌익이 무엇인지 우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시대였는데 북한 남로당들이 남한에다가 좌익 사상을 심어준 부류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래도 동네에서 유직계나 되는 사람들, 동네 이제 구장이나 반장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그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내가 제주 4.3 사건 얘기도 다시 내가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보도연맹원으로 가입을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준다 해서 연맹원으로 가입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장인 어르신도 동네 이제 그 이장을 하면서 좌익 계통들하고 많이 접촉이 됐으니까 우리 장인 어른도 이제 보도연맹원에 가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인 어른이 6.25 전쟁이 일어나자 보도연맹원을 싹 잡아다가 학살을 하게 됩니다. 경찰이. 뭐 군인과 경찰이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경찰이었고 우리 장인은 경찰들한테 학살을 당했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안 맞는 거지. 그것을 내가 느꼈어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우리 황장수 소장님, 내가 지난 시간에 의인이라고 했던 바, 나는 의인으로 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우리 황장수 소장을 볼 때 독고다이니 성질머리가 못됐니 뭐하니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은 좀 생각을 바꿔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우리 황 소장님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평상시에는 너무나 사람이 여리고 예의가 바르고 목소리가 크지 않고 그러는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이것이라야만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딱 정의가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절대 누가 뭐라 해도 움직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사람들은 독재 근성이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도 기도하는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성자 아닙니까? 그런데도 채찍으로 그 장사꾼들을 후리치면서 이 사탄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욕을 하면서 폭력을 휘둘렀어요. 또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 근성이 없었으면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갈 수가 없었다는 것.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김영삼, 김대중이가 포크레인 옆에 가서 들어놓아버렸잖아요. 부자놈들 드라이브 길 만든다고 못하게.
그래도 꿋꿋이 밀어붙여서 경부고속도로가 오늘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들은요, 독재 근성 있습니다. 그걸 좋게 봐주십시오. 그렇지 않고는 절대 바로잡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이런다고 저 사람이 저런다고 해보세요. 그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 황 소장 욕하지 마세요. 내가 좀 목소리를 높인 것 같은데 우리 황장수 소장 이제 보십시오. 서포 15조. 이것이라만이 우리 서민 대중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모태가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여러분들도 모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봐요.